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공학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는 3.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및 적용, 그리고 4. 통합교육에서의 보편적 설계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및 적용, 먼저 등장 배경과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는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가능한 다양한 학습자가 공통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학습 환경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과 학습 환경을 탄력적으로 설계, 즉 한 가지 교사가 한 가지 교육 과정이나 학습 환경을 하나로만 설정하면 거기에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선호도가 없으면 그 교육 과정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학습에서의 굉장히 큰 결손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육 과정과 학습 환경을 탄력적으로, 교육 과정도 딱 픽스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든지, 또 학습 환경도 일반 학생도 들어올 수 있게, 또 시각장애 학생도 들어올 수 있게, 지체장애 학생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장애 학생이나 일반 학생들이 다 함께 다양한 능력이나 다양한 선호도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학습자가 공통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교육 과정이나 교육수법을 설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특성을 한 가지로 좁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전부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수업 도중에 이거를 바꾸거나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계획 단계, 그러니까 학습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학생들,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특성을, 다양한 선호도를 가진 학생들이 전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고요. 등장 배경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학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일반 교육 과정의 접근, 참여, 진전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법으로서 학습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제안하였다. 학습이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애가 있건 없건, 기능이 뛰어나건 기능이 낮건, 모든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전부 갖게 하고,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 그러니까 참여,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교실 안에 일단 교육 과정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수업, 그러니까 진전도, 학생들의 향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공학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쉽게 이걸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의 등장 배경입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주요 원리 및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복합적 내용 제시 방법, 복합적 표현 방법, 복합적 참여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 내용 제시 방법인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복합적인 예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수업을 할 때 한 가지의 예만 아니라 다양한 예를 제공하는 거죠. 시각적인 자료, 또 시각적인 예, 청각적인 예, 또는 뭐 그림을 활용한 예, 글씨를 활용한 예 이렇듯, 그리고 정보의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교재에 시각장애 학생이 저시력 학생이 있는 경우 중요한 곳에 마킹을 해준다거나 글씨를 키워준다거나 또는 거기에 점자랑 함께 표시해준다거나 해서 강조해주고요. 복합적인 매체와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 도형을 배울 때 일반 학생들은 그려져 있는 종이에 그려져 있는 평면적인 도형을 사용한다면 시각장애 학생들한테는 입체적인 도형을 사용하게 하고, 또 지적장애 학생한테는 도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배경 지식 및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적장애 학생들 특히나 수업을 할 때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다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지적장애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지리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겠죠. 카르스트 지형, 뭐 피오르드, 뭐 빙하 지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미리 학생들, 지적장애 학생한테는 그런 지형의 특징이라든지 지형이 나타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배경 지식이 없어서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복합적인 표현 방법은 이제 주로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융통성 있는 수행 모델.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일반 학생들은 읽고 말로써 발표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장애 학생들은 그걸 쓰게 한다든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든지 또 일반 학생과 같이 말로 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컴퓨터로 워드를 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연습을 지원하는 기회 제공도 일반 학생들은 농구 프리드로우 수행을 할 때 뭐 3번의 연습 기회를 준다면 장애 학생한테는 5번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거리를 좁혀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지속적이고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과제물을 수행을 할 때 일반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교사가 피드백을 한다면 장애 학생, 특히나 지적장애라든지 학습장애 학생들은 과제를 끝까지 끝내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그 과제를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술 시연을 위한 융통성 있는 기회 제공. 아까 융통성 있는 수행 모델과 비슷한 건데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하게 해주는 거죠. 본인이 가장 적합하고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복합적인 참여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내용과 도구의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같은 교재라도 그 교재를 교과서 하나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 컴퓨터에 있는 교과서, 그러니까 이북이죠. 그런 이북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글씨만 써져 있는 텍스트, 또 오히려 글씨보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해서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적절한 목표 수준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학생은 수학 10문제 중에 8개를 맞추는 것에 목표를 삼는다면 지적장애 학생들은 4개를 맞추게끔 한다든지, 어떤 학생은 5분의 시간을 줬다면 지적장애 학생은 7분을 준다든지 이렇게 목표 수준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보상의 선택 제공도 학생들이 과제를 끝내고 났을 때 보상으로 받는 강화물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학습 상황의 선택을 제공하는데요.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 즉 집에서 원격으로 하는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학습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교사가 직접 찾아간다든지, 뭐 특히나 요즘은 원격 이런 컴퓨터나 정보가 발달하면서 원격 수업 체제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편적 설계,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과 보편적 학습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 포 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데요. 비슷한 점이 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접근의 참여 수단을 보면 보편적 설계는 부가적인 조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가적인 조정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뭘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고요. 학습 설계는 교사에 의한 추가적인 조정 없이,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모든 학생들에게 활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수업 계획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교육 과정이죠. 활용 면에서는 보편적 설계, 사용자들이 모든 접근을 통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거나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건물에 스스로가 그 기계나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는 도움이 거의 없이 자기 혼자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어떤 건물을 다니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보편적 설계고요. 보편적 학습 설계는 학습자들이 접근 수단을 통제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교수와 촉진,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설계는 그냥 접근해서 사용하면 그걸로 끝나는데요. 학습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촉진을 해야 되죠. 왜? 더 진도를 나가야 되고 학생들이 낮은 단계에서 점차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접근 수단,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 학습을 하는 데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하지 않지만 교사들이 계속 촉진과 평가를 통해서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도전에 관련된 건데요. 보편적 설계는 도전 자체가 필요 없게끔 하는 거죠. 제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제거해버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전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도전을 굉장히 심하게 해야 된다면 그 도전의 수준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도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되고요. 접근에 대한 장애도 역시 없는 게 가장 좋고 있더라도 가장 적게. 그래서 가장 좋은 설계는 가장 쉽게, 가장 광범위하게 접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고 어떤 건물을 표현한다면 쉽게 들어가고 또 그 건물 아무 데서나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반면에 보편적 학습 설계는 도전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는 아이들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도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접근에 대한 장애물은 없어져야 하지만 적합하고 적당한 도전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장애물 없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적당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성취감을 느끼고 좀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접근이 너무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습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학습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제공할 때는 접근과 참여 수단, 그 다음에 활동, 또 도전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차이를 각각의 이제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의 차이를 우리가 나누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 설계와 통합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고 보편적 설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로 통합교육과 보편적 설계는 철학적 배경,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통합교육도 모든 학생들이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보편적 설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보편적 설계와 통합교육의 철학적 배경은 인간 중심 사고, 즉 인간의 다양성, 인간 능력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라면 통합교육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설계는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해서 누구나 다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통합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해서 누구에게나 적합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상은 모든 생활 영역, 보편적 설계는 제품, 서비스, 거주, 교육, 고용 등 모든 생활 영역,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죠. 그 통합교육은 이제 학생들, 모든 학생, 장애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죠. 방법은 기능 지원 디자인, 수용 가능한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 안전 가능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손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디자인이고요. 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용상의 융통성. 한 가지가 아니라 가급적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손쉬운 이용.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용. 컴퓨터나 IT,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위험하지 않은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조작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어떤 근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아주 약한 근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그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반면에 통합교육은 원리는 수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수용하고 그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요. 동등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모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과 선호도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교수 학습 지원 면에서는 기능 지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 학습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능, 지적 기능, 시각 기능, 청각 기능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보 이용 용이할 수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보편적 설계와 비슷하죠. 교육 환경은 접근 가능한 안전한 디자인. 그러니까 통합교육 환경 내에 모든 학생들, 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안전하게 디자인돼야 되고요. 또 힘들이지 않는 조작, 적절한 크기와 공간. 역시 보편적 설계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통합교육에서의 보편적 설계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특수교육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죠.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그죠?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그러니까 장애 학생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교육.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편적 설계는요. 통합교육과 보편적 설계의 구현 방안은 통합교육에서 교육과정을 설계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학습 우수 학생 등 모든 학생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잘한 학생, 잘못한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교수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수적 경험을 제공하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무슨 학생? 모든 학생. 장애, 비장애, 학습 부진, 학습 우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교수적 경험, 그러니까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보편적 교육과정.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교육과정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육적 측면에서 보편적 설계입니다. 이런 통합교육과 보편적 교육과정에서 실체적 실행 방안은 첫 번째 구성주의 기반 교육과정인데요. 구성주의 기반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학습에서의 적극적 참여, 자기주도성을 강조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의 독특성과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것.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바로 학생 위주, 학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독특성, 창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수준별 교육과정이죠. 학습자의 개개인의 능력, 관심, 흥미, 진로 등에 맞는 학습 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활동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학생의 능력 높낮이 있겠죠. 관심도 차이 있겠죠. 흥미도 차이 있겠죠. 진로는 각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활동을 강화하는 이러한 실행 방안이고요. 이러한 교수학습 운영 측면, 즉 보편적 설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내용에 제시해서 탄력적 설명 수단 제공, 학습자의 의사 표현에서 탄력적 표현 수단 제공, 학습자의 참여를 통한 탄력적 참여 수단을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학습자의 교육정보 평가 방법에까지의 보편적 설계.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이 얼만큼 진보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결론은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구성원 간의 보편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및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협력.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것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혼자, 장애 학생 혼자 이것을 설계해서는 이게 맞춰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사, 특수교사,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협력을 해서 모두에게 적합한 보편적 설계,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측면에서는 접근성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 물리적 접근성 확보와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죠. 학생이 그 교육 환경, 즉 교실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이런 보편적 설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보편적 학습 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반드시 스스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물리적 접근성, 그리고 교실 안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가 함께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성과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두 번째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이 촉진되도록 설계, 원활한 관계 형성, 다양한 상호작용, 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사회관계 및 상호작용, 즉 물리적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함께 서로 간에 서로에게 자기의 능력을 제공하면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원활한 관계 형성, 인간관계 형성을 가장 우선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작용. 단지 수업 시간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 또 휴식 시간, 또 수업에서도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통합교육에서 보편적 설계와 설계 적용 방안과 그 실제에 대해서 교육과정 측면, 교수학습 측면, 교육환경 측면으로 구별을 해보면요. 교육과정에서는 보편적 교육과정 설계,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모든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접근하고 참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보편적 교육과정 설계하고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매체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운영의 측면에서는 학습 내용 제시, 아까 있었죠. 탄력적인 설명수단 제공, 의사표현, 탄력적인 표현수단 제공, 학습자 참여, 탄력적인 참여수단 제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 학습자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것들, 그리고 교육 진보 평가. 다양한 구성원, 보편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이 보편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수학습,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성취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교육환경은 접근성 확보와 지원 보장, 교실 또는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시켜줘야 되고요. 또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비장애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되죠.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되면 이런 보편적 교육과정이 훨씬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접근성 또는 전진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주차 1차 시속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단원 정보 접근에 관련된 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